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75번 문제 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5번을 보세요. 굴뚝 배출가스 중에 황산화물을 아르세나수 3법에 따라서 분석했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아르세나수 3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르세나수 3법이라는 것은 침전적정법을 뜻하는 거죠. 자, 답은 아세트산 발효 용액으로 적정한다. 맞죠? 과산화수소 용액을 흡수액으로 사용합니다. 아르제나조 3을 지시약으로 사용하죠. 자, 이 시험법은 오르토톨리딘법이라고 합니다. 오르토톨리딘법이 아니고 아르세나조 3법은 침전적정법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중에 금속 원소를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 따라서 분석할 때 금속 원소와 측정 파장의 연결이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가번의 PB는 납입니다. 납은 357.9 나노미터가 아니고 217.0 나노미터가 되는 거죠. 나번의 CU라는 구리는 228.8 나노미터가 아니고 324.8 나노미터. 그리고 답은 NI라는 니켈은 217.0가 아니고 232.0 나노미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GN이라는 아연은 213.8 나노미터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석 대상 가스와 채취관 및 연결관의 재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먼저 가번에 보시면 일산화탄소는 석영, 나번에 이황화탄소는 보통강철. 여기서 보통강철을 우리가 채취관이나 연결관의 재질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NH3라는 암모니아와 CO라는 일산화탄소죠. 그래서 암모니아와 일산화탄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통강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황화탄소는 주로 경질유리나 석영, 플로르와 수지를 쓰죠. 그리고 암모니아는 스테인리스강, 질소산화물 스테인리스강.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교육 공정시험 기준 중에서 총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정확히 단다 그래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되겠죠? 정확히라는 말은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0.1mg. 반면에 정밀히 단다 그러면 저울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용액의 액성 표시는 유리전극법에 의한 pH미터. 그리고 액의 성분의 양을 정확히 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취하니까 피펫을 사용을 하는데 어떤 피펫을 사용하죠? 홀피펫이나 부피플라스크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답은 여과용 기구 및 기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여과한다고 하면 KS M760이 그름종이 5종 또는 이와 동등한 여과지를 사용해서 여과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자합수 분광광도법에서 사용하는 불꽃을 만들기 위한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의 조합 중에서 불꽃 온도가 높아서 불꽃 중에서 해리하기 어려운 내화성 산화물을 만들기 쉬운 원소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뭐가 되나요? 자, 가연성 물질은 C2H2, 조연성 물질은 N2O. 그래서 C2H2가 뭐죠? 아세틸렌, N2O는 아산화질소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수소 공기 같은 경우에서는 원자 외역력, 그리고 프로판 공기 같은 경우에서는 불꽃의 온도가 낮은 경우. 자, 지금 나와 있는 아세틸렌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에서는 내화성 산화물을 만들기 쉬운 원소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출가스 중의 먼지를 원통 여과지 포집기로 포집해서 얻은 결과이다. 표준 상태에서 먼지 농도를 mg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시오. 그래서요. 자, 표준 상태로 계산하니까 mg 미터의 삼성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mg s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대기압은 765mHg, 가스 게이지압은 4mHg, 포화수증기압은 12.67mH2O, 퍼비가스 온도는 15도씨. 자, 먼지 포집 전의 무게는 6.2721, 후의 무게는 6.2963g, 섭씨가스미터에서 읽은 흡입가스량은 50리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먼지의 농도를 계산을 했을 때 먼지의 농도는 포집 후의 무게에서 포집 전의 무게를 뺀 다음에
단위를 맞춰줘요. 자, 그런 다음에 배출가스를 현재 상태를 표준 상태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압, 계기압, 포화수증기압. 자, 그래서 760을 나눠준 다음에 리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 자, 그리고 g을 미리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성을 곱해주죠. 그럼 최종적으로 실제로 보면 얼마를 곱해주는 거하고 똑같나요? 실제로 보면은 10의 6성을 여기서 10의 3성,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3성 두 개를 합치면 10의 6성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럼 대입해 보면 포집후의 무게가 6.2963, 포집전은 6.2721, g을 미리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성을 곱했어요. 자, 그리고 현재 상태의 가스량이 50리터, 온도는 15도씨, 그리고 대기압은 765, 게이지압은 4, 그리고 포화수증기압은 12.67mHg. 따라서 리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먼지의 농도는 513.07mg/s 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8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시도로부터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보다 확대 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나요? 나번에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8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위탁 업무 보고사항 중 결함 확인 검사 결과의 보고기일의 기준이런 그래서요. 자, 지금 결함 확인 검사 결과의 보고기일이라는 것은 뭐죠? 위반 사항의 적발시 바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위임 업무 보고사항과 위탁 업무 보고사항은 반드시 정리를 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눈으로 익혀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8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갑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연료보다 황해 함량이 낮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오히려 줄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서는 반드시 변경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답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8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해서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해서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한계는 환경 용량이라고 하죠. 환경 용량. 따라서 답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8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연료의 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 기관의 지정 기준 중에 자동차 연료 사용 검사의 기술 능력 및 검사 장비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시게 되면 검사 인원은 검사원은 몇 명이 돼야 되나요? 2명이 아니고 4명 이상. 자, 그 중에 1명은 해당 검사 업무에 몇 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되죠?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이 아니고 4명, 10년이 아니고 5년 이상. 그리고 휘발유나 경유, 바이오 디젤 검사 장비로 1ppmi 분석이 가능한 황함량 분석기 1식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검사원은 자동차, 화공, 안전관리,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 그리고 라번에 보시게 되면 휘발유나 경유, 바이오 디젤, 검사기관과 LPG, CNG, 바이오가스, 검사기관의 기술 능력 기준은 같으며 두 검사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서는 기술 능력을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죠.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 번 더 보면 자, 검사원은 4명 이상 그리고 4명 중에서
2명은 해당 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검사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8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본 법령상 일산화탄소의 대기 환경 기준은 8시간 평균치. 자, 환경정책 기본법에 나와 있는 대기 환경 기준치는 항상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정리하는 사람들은 이번 수업을 마치고 반드시 정리를 해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일산화탄소의 기준치인데 8시간 평균치예요. 그럼 일산화탄소는 8시간과 1시간 두 개가 있죠. 그래서 8시간 평균치는 9ppm이야. 1시간 평균치는 25ppm 이하가 됩니다. 자, 따라서 8시간 평균치는 9ppm 이하가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8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오염 기준의 초과에 관련해서 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에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는 개선계획서에 포함 또는 첨부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개선계획서에 포함이 돼야 되는 내용인데 포함과 관계없는 것을 우리가 찾는 거죠. 가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나 설계도, 대기오염 물질의 처리 방식과 처리 효율, 그리고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필요하죠. 자, 운영기기의 진단계획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개선계획서에 첨부시켜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운전 미숙인 경우가 있어요. 자, 운전 미숙인 경우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량, 그리고 방지시설의 처리 능력, 그리고 배출오염 기준의 초과 사유 및 대책을 우리가 개선계획서에 넣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가번 화학제품 제조업 중에서 석유 정제업, 그리고 제1차 금속 제조업 중에서 금속 주조업, 그리고 답은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중에서 배합 사료 제조업, 라번에 비금속 물질의 채취, 제조, 가공업 중에서 일반 도자기 제조업. 여기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이죠. 석유 정제업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8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1일 유량은 측정 유량과 1일 조업 시간의 곱으로 환산한다. 이때 1일 조업 시간의 표시 기준은 자, 1일 조업 시간입니다. 자,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얼마를 기준하죠? 30일을 기준합니다. 자, 30일을 기준하는데 조업 시간의 평균치 그리고 시간은 아워, 시간 단위로 우리가 표시를 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답번이 정답. 그래서 30일 조업시간 평균치 시간을 기준을 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9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90번 문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기술인의 임명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에 알맞은 말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할 경우에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죠? 5일 이내가 되는 거죠. 다만 환경기사 또는 환경사는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는 30일 정도의 여유기간을 줘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적합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돼 있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교체하는 경우에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는 30일 동안 유예해 준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정 대기유해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특정 대기유해 물질은 이론에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지 맞출 수 있겠죠. 가번에 염소 및 염화수소, 나번에 아크릴로 니트릴, 다번에 황화수소, 다번에 이황화 메틸. 여기서 특정 대기유해 물질에 속하지 않는 것은 풀이에 있는 것처럼 황화수소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92번 문제를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대기오염 물질의 지역 배경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 대기 측정망, 도시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 대기 측정망, 그리고 산성 대기오염 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 강화물 측정망, 도시 지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광화학 대기오염 측정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 되나요? 나번 도시 대기 측정망이죠. 자, 도시 대기 측정망은 누가 설치하나요? 그렇죠. 시도지사.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먼저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환경공단에 보면은 교외 대기 측정망, 그리고 국가 배경 농도 측정망, 그리고 유해 대기 물질 측정망, 광화학 대기오염 물질의 측정망, 산성 강화물 측정망, 지구 대기 측정망, 그리고 대기오염 집중 측정망, 미세먼지 성분 측정망이 있어요. 반면에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서는 도시 대기 측정망, 도로변 대기 측정망, 그리고 중금속, 대기 중금속 측정망이죠. 시도지사는 도시, 도로변, 중금속 이 세 가지가 시도지사가 측정하는 측정망의 종류라는 거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시험에서 자주 나오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9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가금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사업장의 운영 현황. 사업장의 운영 현황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자, 배출오염 기준에 초과를 했느냐.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기간이 얼마만큼 배출이 되었느냐.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고려사항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배출오염 기준의 초과 여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기간, 그리고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그리고 자가 측정을 하였는지 여부,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배출 부과금을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죠. 따라서 풀이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그리고 9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94번. 악취 방지 법령상 지정악취 물질과 배출오염 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이런 문제들은 문제로서 기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암모니아는 공업지역에서 2, 기타 지역에서 1, 메틸메르캅탄은 공업지역에서 0.08, 기타 지역은 0.005, 황화수소는 공업지역이 0.06, 기타는 0.02, 그리고 트라이메틸아민은 공업지역이 0.02, 기타는 0.005예요. 자, 여기서 틀린 내용은 메틸메르캅탄인데 메틸메르캅탄은 공업지역에서 0.004 이하죠. 반면에 기타 지역에서는 0.002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 장관이 상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고자 했을 때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세 가지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총량 규제 구역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총량 규제 대기오염 물질 들어가죠.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 계획 들어갑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번. 잘 알아놔야 됩니다. 시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9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6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 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이다. 갈로에 알맞은 것은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km 안의 상주인구가 얼마죠? 2만 명. 자, 2만 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데 한 가지인 경우와 두 가지 이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경우에서는 연간 10톤 이상. 반면에 두 가지 이상은 얼마가 되는 거죠? 연간 25톤 이상. 그래서 2만 명과 10톤 이상이 되니까 2만 10톤.
라번이 정답이죠. 자, 여기서는 풀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상주 인구는 2만 명입니다. 그리고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한 가지인 경우에서는 연간 10톤 이상,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서는 연간 25톤 이상.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주 인구는 2만 명 이상,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가지 물질은 연간 10톤 이상, 두 가지 이상 물질은 연간 25톤 이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강조하는 내용은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97번 실내 공기질 관리 법령상 실내 주차장에서 미세먼지 PM10의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실내 주차장이고 미세먼지, 항목은 미세먼지고 실내 공기질에 뭐가 되는 거죠? 유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얼마가 되나요? 2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니까 가번이 정답. 이 내용도 여러분들 권고 기준과 유지 기준의 표를 암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유지 기준, 권고 기준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9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 경보 발령 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가번 대기오염 경보 단계 들어갑니다. 나번 대기오염 경보의 대상 지역 들어가죠. 그리고 대기오염 경보의 경보 대상 기간하고는 관계없어요. 자, 경보오염 단계별 조치사항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답번입니다.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어떤 게 포함되어야 되느냐 하면 경보 단계, 그리고 대상 지역, 그리고 단계별 조치사항, 그리고 대상 오염 물질, 그리고 발령 기준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간다는 거 잘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99번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4종 사업장의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4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2톤 이상 10톤 미만이죠. 그래서 2톤 이상 10톤 미만이 되니까 4종 사업장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풀이를 보겠습니다. 풀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오염 물질의 연간 발생량을 우리가 나타냈을 때 그 오염 물질이라는 것은 먼지, 질소산화물, 그리고 황산화물이죠. 따라서 총 합계를 가지고 1종, 2종, 3종, 4종, 5종 사업장으로 나눕니다. 자, 그럼 1종 사업장은 80톤 이상, 2종 사업장은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사업장은 10톤 이상 20톤 미만, 4종 사업장은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 사업장은 2톤 미만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줘서 지금처럼 범위가 주어진 상태에서 종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정한 배출량 하나를 줘서 몇 종인지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종별에 따른 오염물질의 발생량은 꼭 숙지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노인요양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이 되는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노인요양시설이고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항목이 들어가느냐 하면 미세먼지. 자, 미세먼지는 보시면 7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PM2.5 3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그리고 폼알데하이드 8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그리고 총부유세균 800 CFU per 미터의 삼성 이하예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쉽게 출제된다는 것은 내가 암기를 했던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출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다시 말해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자주 나온다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라고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공부했을 때 법규 문제가 쉬운 거지, 그런 내용들을 하지 않고 내가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이렇게 운에만 맡기게 되면 실제로 보면 자격증 취득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소리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한 번만 합격하기 위해서 제 수업을 듣는 거지, 되는 대로 시험을 쳐서 합격하려고 제 수업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전 공부도 한 번만에 단기간에 끝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노트를 정리를 해서 그 노트를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